자, 빈 영역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VS 코드 실행하시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빈, 빈 데이터로 시작을 하겠죠.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 빈 문서 하나 필요하니까 새로운 파일 index.html이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는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HTML 문서가 필요하니 HTML 디렉토리에다가 빅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목차 하나 만들어 볼까요? a content.html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서 이제 관련된 목차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인덱스에서 컨텐츠로 가게 하겠다라고 쓰려면 사실 인덱스에서 꼭 필요한 건 컨텐츠로 가라라고 하는 데이터니까 딱 한 줄만 있으면 돼요. 바로 스크립트 태그만 있으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기본 양식에 어긋나니까 최소한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HTML 기본 문법을 작성하라고 했던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뭐 얘네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간단한 어떤 이름을 걸고 URL 해서 HTML 디렉토리에다가 파일 아니면 뭐 링크라는 변수를 하나 담아서 a content.html 이라고 제가 썼던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자 하나는 이 HTML 디렉토리라는 경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요 a content.html이라는 파일이에요. 파일로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윈도우 location은 이라고 쓰고 위에 있는 아이 둘은 따옴표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둘 다 문자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두 개를 합쳐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문자와 문자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쓰겠다라는 표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는 이 .html이라고 한 이 내용을 대변해서 만든 변수 이름을 이곳 즉 URL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독성 위에서 띄어쓰기 마찬가지로 가독성 위에서 띄어쓰기 하고 a content.html을 대변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링크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링크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하는 일은 a content.html 문서로 이동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때 앞에 있는 부분을 해석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본다면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우저를 말하는 거고요. .l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를 로케이션,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브라우저를 위치 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곳이 이곳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하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우리가 쓰는 아이의 기본이 브라우저이므로 앞에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아이와 점은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실행을 한번 해본다면 현재 내용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라이브 서버가 없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한번 실행할 때는 라이브 서버가 안 떠요.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 서버가 생기면서 클릭 자 해주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 html a contents.html이라고 써있죠. 거기에 맞춰서 주소 이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바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내용과 함께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 내용 모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내용 작성하고 여기다가는 어차피 뭐 크게 쓸 건 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드 랩에다가 제목 하나만 달아주고요. 자, 어차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 쓸 거는 없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현재 문서 기준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이번에 보시는 건 JS. 자, 목차 구분할 거고요. 자바 스크립트 기초 개념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전체 범위를 한번 체크하고 쓰는 게 나을 테니까 그냥 파트라고 하는 영역안에다가 쓰면 되겠죠. 저는 DIV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필요한 본문 내용이다 라고 하니까 아티클 같은 걸로, 또는 목차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섹션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내용상 간단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괜히 흐릴 테니까. 파일은 자,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죠. B01이라고 써서 JS 베이직 베리에이블 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자, 변수 만드는 곳이고요. 사실 이곳은 그냥 거쳐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할 거는 없어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자,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불러오는 위치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작성하는 곳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위치는 첫 번째, 헤드 안에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본래 기능이 뭐냐면 제어하는 거죠. 또는 스스로 뭔가 처리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어떤 반응, 이벤트 처리하는 거나 어떤 기능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신체랑 따져도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죠. 뇌. 뇌가 머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이곳에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드랩 이렇게 있으면 이곳 사이에다가 스크립트란 태그를 딱 써서 기능을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동작하는가 잠시 뒤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기는 한데, 이렇게 각각 쓰이는 거긴 한데, 요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형식이 있다면 여기다 말고 버튼으로 할게요. 자, 타입 버튼 클릭. 여기다가 온 클릭. 요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디 끝에다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 온클리러슨 요 아이는 그냥 독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불러온 이런 기능들의 내용과 뭔가 처리가 같이 돼서 동작을 하는 아이예요. 혼자 쓰는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이곳은, 이건 잠깐 지울게요. 첫 번째 있는 곳에다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로서는 결과물은
고침하고 버튼 눌러서 자, 여기 클릭이라는 글자 하나 덩그러니 있죠? 왜냐면 버튼 태그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 자리에 제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큐먼트. 자, 도큐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도큐먼트 뭐가 있나요? 네, 종이, 문서를 말하는 거죠. 문서에다가 write 쓰겠다라는 해석이죠. 자, 윈도우는 브라우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브라우저는 이 브라우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체. 아이고. 자, 즉 여기 뭐 이렇게 주소창 달려있고 세로 고침 달려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모두 포함한 자체를 브라우저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면 자체를 설명하는 것을 도큐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도큐먼트에다가 write 쓰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자, 깊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점하고 어떤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 괄호가 써 있다. 여기 하나의 세팅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어디에 이 이름에 따라서 기능을 바로 수행해라 이 뜻이에요. 그냥 이걸 메서드라고 합니다. 수행해.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해라? 헤드에 나타난 글자 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정확하게 헤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헤드에서 작성하여 나타나는 거겠죠. 두 번째 똑같이 써볼게요. 도큐먼트 write 본문 중간에 작성하여 나타나는 글자. 결과 보면 짠. 이때 여러분 여기다가 B, R 이렇게 쓰잖아요. 안 보이죠 글자? 왜냐?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BR 태그가 들어가거든요. 태그로 인식이 됩니다. JS에서는 문자로 인식이 되지만 코드로 바디로 들어가면서 저 아이를 HTML 문서로 인식해서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본문 중간에 나타나는 글자로 나타나는 거고요. 밑에 자 여기는 도큐먼트 write 자, 여기다가는 본문 마지막에서 작성하여 나타나는 글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버튼보다 뒤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 클릭이라는 이 버튼보다 뒤에 뜨는 이유는 네, 여기 있는 것보다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보다 뒤에 들어가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내용상. 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잘 보시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스크립트는요, 뒤에 오는 바디의 내용이 나타나고 처리가 되기 전에 동작하는 스크립트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스크립트는 무조건 바디에 있는 내용을 쓸 때는 바디에 있는 내용, 내가 쓰고자 하는 기능이 나타난 다음에 동작을 해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기능이 보이고 난 다음에 동작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해라? 전혀 먹지 않습니다. 즉, 여기다가 쓸데없이 이 바디에 색깔을 한번 준다 라고 명령을 주면 안 먹는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버튼에 색깔을 준다? 안 먹는다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땅 해서 btn fn이라고 제가 하나 쓰고요. 펑션 기능을 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어디든 먹겠다. 지금은 어디든 먹을 테니까 지금은 뺄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 먼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내용을 동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들을 온전하게 동작을 하려면 어디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죠? 어떤 처리 순서상에 대한 내용이 먼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들은 주로 바디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다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기능이 쓰이겠죠. 필요한 것 존재한 다음에 거기다 뭘 첨부해라, 빼라, 기능해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장 마지막에 쓰시는 게 일단은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쓰실 때는 향후에 위치를 바꿀 수는 있어요. 향후에 위치를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끝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스크립트 코드는 안 쓸 겁니다.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슬쩍 보여드린다고 on, 클릭 이렇게 썼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비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면 스타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CSS를 태그에다 직접 쓴 거랑 자바스크립트 태그에다 직접 쓴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권장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르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은 맞지만 이렇게는 안 씁니다. 물론 최근 들어 리액트나 뷰 쪽에서는 이렇게 쓰는 기법을 권장하고 쓰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태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규칙을 따르는 것 뿐인 거지. 그렇게 해야 좀 더 동작을 하긴 하니까. 처음부터 HTML에다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 초반에 일부러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반 이후부터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가급적 그런 책은 덜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일단은 진행할 것이다 라고 먼저 이해를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스크립트 태그를 직접 작성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스크립트 할 때, CSS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내부에 썼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파일을 분리했잖아요. 네, 스크립트도 파일을 분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 더 좋은 건 마지막에 쓰되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생긴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는 모양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src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옵니다. 이게 달라요.
자, src라는 속성을 불러오면 엄밀히 말하면 이 스크립트 태그는 사실상 싱글 태그랑 거의 다름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부에 그 어떤 글자를 입력하든 저기 위에 있는 JS 코드를 쓰시든 모두 안 먹는다는 거죠. 에러로 표시를 하지. 써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싱글 태그로 쓰시면 이건 문법 오류예요. 그러니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src 쓰시고 이곳에다가 여러분이 불러오고자 하는 경로의 데이터만 쓰시면 됩니다. 경로의 데이터를 불러올 때 자, 같은 자리에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 별도의 JS 폴더를 가지고 불러올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폴더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베이스, 또 하나는 src. 이렇게 되면 연결된 거네요. 따로. 예,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군요. 자, 폴더에서 src를 이렇게 베이스와 src. 근데 베이스로 쓰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커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먼이라 쓰셔도 돼요. 자, src라는 자리에다가 저는 경로를 나가서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 기준으로 나가서 JS 안에 src 안에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문서 이름 그대로 써도 되지만 write.js라고 해보겠습니다. B01을 앞에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B01 write.js라고 하는 문서는 이제 이 내부에 생성이 되겠죠. 똑같이 컨트롤 클릭하시면 JS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의 문서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더라. 이제 write.js에서 쓰는 기능 중에 일단 첫 번째 주석 쓰는 방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줄 주석. 한 줄 주석은 그냥 줄 바뀌면 주석이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CSS의 주석과 동일한 주석. 이건 여러 줄 주석이 되겠죠. 그 쓰임과 용도는 딱히 제가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많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석을 걸면 거의 요게 먹어요. 자, 어떠한 주석을 거시든 결과는 똑같이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F12 눌러서 이곳에서 어디로 갈 거냐? 소스를 가시면 CSS는 요소에서 바로 HTML과 CSS를 바로 보실 수 있지만 야는 안 그렇습니다. JS는 조금 달라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소스에서 우리가 쓰고 있던 데이터 경로 그대로 없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이스 안에 제이스 보이시죠?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서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컨트롤 R 세로 고침 한 번만 눌러보시면 언제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온 위치를 체크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위치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나 하면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사실은 도큐먼트 라이트의 기능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기능으로 보이시나요? 도큐먼트 라이트가 무엇일까? 네,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카피해서 쓰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글자들이 모두 옆으로 나열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운이 좋아서 밑으로 떨어졌던 거죠. 헤드와 바디가 다르니까 BR을 안 써도 됐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모두 옆으로 나열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글자로 들어가니까. 자,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하나 더. 알럿. 어디에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어디에 이 기능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메시지 창으로 뜨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 알러트와 같은 개념인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프롬프트. 그럼 이곳에는 알러트가 나오고요. 확인 누르면 누구신가요 하고 글자 그대로 나오고 무언가 글자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 당장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약간의 기능을 각색해 보겠습니다. VAR-WHO 변수 WHO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변수란 기능 자체는 CSS 할 때 잠깐 보신 적 있으니까 여기다가 aler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신가요? 라고 쓰고 프롬프트 썼군요. 제가 한 가지를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콘솔 로그라고 하는 아이디 있죠? 몇 번 해보셨죠? 콘솔 창에 나타나는 기능. 요 내용은 알러트, 요거는 프롬프트, 자, 이거는 다시 알러트. 콘솔 로그는 어디에? 콘솔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죠. 자,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와 내용물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는 뭔가 작업을 하고 체크를 할 때 뭐가 가장 편하고 유리할까요? 우리가 한테 가장 필요한 건 콘솔 로그고요.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바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라이트부터 알럿, 콘솔 로그, 프롬프트는 약간 이제 체크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들은 모두 실질적인 기능은 검증이라는 기능이에요. 소비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개발자 기준에서 내용을 중간 검증, 체크, 확인하기 위해 파악하는 기능으로 권장하는 기능은 콘솔 로그입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그냥 쓰신다기보다는 그 용도와 환경에 맞게끔 쓰시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콘솔 로그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콘솔에다 결과를 띄우는 건데, 사실 콘솔에 결과를 띄우는 것도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콘솔 로그. 자, 가장 기본 내용으로 결과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브라우저나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냥 중간에 이런 것이 도출되는구나, 그냥 확인용이에요. 계속 얘기 드려요. 그냥 확인밖에 못해요. 아무런 기능 안 해요. 자, 또 하나는 콘솔 인포. 로그와 보여주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정보의 표현이라는 뜻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당장은 그냥 로그 기록하는 거, 인포, 정보를 보여주는 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둘의 의미는 살짝 다르다. 하나 더, 콘솔 1 브라우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의 경고를
나타나게 할 때는 보여주는 확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솔 에러 개발 시 또는 사용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강제로 에러 표시하여 처리하는 기능. 하지만 이렇게 에러나 기능을 보여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오로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알려주는 기능밖에 없죠. 사실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그냥 케이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그 콘솔 로그, 두 번째가 콘솔 인포. 똑같이 생겼죠? 약간의 브라우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사파리가 좀 다르든가 뭐가 하나 달라요. 그 다음에 요게 경고, 워링. 자, 몇 번째 라인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러. 이 라인이 이거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 자체에서도 에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에러를 발생해서 확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는 잘 모르고 콘솔 로그만 확인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아이들도 체크는 하셔야겠죠. 이외에도 뭐 콘솔 dir, 콘솔 타임 엔드,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했던 기능 중에 여기서 클리어하고 괄호를 썼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내용이 사라지는 거였죠? 똑같이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라고 사용하시면 위에 있는 내용들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그냥 클리어라고 하는 것, 콘솔에다가 이 기능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썼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삭제됐으니까 몰라요 하고 떠버리니 알 수 없겠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다른 건 간간히 쓰긴 하겠지만 일단은 콘솔 로그로 변수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 결과물들을 체크하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